프로복싱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서로 꼽히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무하마드 알리도 엄지를 척 들었다는 그런 선수. 바로 슈가레이 로빈슨이라는 선수인데요. 202전 175승 6무 19패. 대단하죠? 202전 경기 중에 175번을 이긴 거예요. 19번 딱 진 겁니다. 거의 뭐 복싱계의 신이라고 불린다는 이 슈가레이 로빈슨. 이 선수는요, 1940년부터 50년대 사이에 웰터급과 미들급의 최강자로 불렸던 선수입니다. 역대 복서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가장 완벽한 선수라고 평가받고 있다고 해요. 1947년 당시에 미들급 챔피언이었던 이 로빈슨은요, WBA 웰터급 세계 타이틀 방어전을 앞두고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방어전의 상대 선수는 22살의 지미 도일이라는 선수로, 이 선수도요 52전 43승 3무 6패를 한 선수였어요. 보통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52번의 경기 중에 9번 빼고 다 이긴 거예요. 뭐 3무가 있긴 하지만. 당시 지미 도일은요, 급상승하는 신예로 불리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갓 주목을 받기 시작한 신인과, 그리고 이미 정상의 자리에 올라서 있는 선수, 이 두 사람의 경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아, 이거 누가 이길까? 그런데 경기 당일날 아침에요, 이 로빈슨이 갑자기 경기를 못하겠다면서 이 경기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로빈슨은요, 사건 이제 방어전 날 아침 당일, 그러니까 시합 당일날 꿈을 하나 꿨대요. 이 지미 도일이라는 선수랑 방어전 경기를 하는 꿈이었는데, 이 경기를 하다가 꿈속에서 8라운드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8라운드쯤에 이 로빈슨이 주먹을 딱 날렸는데, 그 주먹을 맞고 이 지미 도일이 그대로 쓰러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넉다운이 됐는데, 이 지미 도일이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 로빈슨이. 당시에 로빈슨은요, 다른 꿈들이랑은 확연히 뭔가가 달랐어요. 진짜로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뭔가 느낌이 굉장히 찝찝하고 이상해요. 저 이 경기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경기를 중단해달라. 하지만 누가 이 말을 듣고 그래 경기 그냥 중단할게 라고 누가 하겠어요. 이미 수많은 관중들이 다 앉아서 대기하고 있고, 이 경기 날을 위해서 엄청 또 많은 스태프들이 또 투입이 되고 연습을 하고 그랬는데, 당시 코치는요, 그냥 그거 개꿈이야, 신경 쓰지 마 라면서 경기를 계속 치를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로빈슨이요, 당시 엄청 불안해했대요. 아무래도 꿈이 이상해 하면서. 하지만 경기를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몇 명이 있는데. 그래서 당시에 코치랑 그 관계자가 경기 전에 카톨릭 신부를 경기장으로 불러가지고요, 이 로빈슨의 심신을 정화하는 의식까지 받게 했었다고 합니다. 너무 불안해하니까. 결국 로빈슨은요, 마지 못해서 원래대로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내 계속 꿈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미 신경이 쓰이는 상태로 링 위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로빈슨은요, 제대로 공격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8라운드까지 이어져 갔어요. 계속 구석으로 몰리던 이 로빈슨은요, 8라운드에서 손을 뻗어서 지미 도일한테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로빈슨의 펀치를 맞고 이 지미 도일이 바로 뒤로 넉다운이 되어버렸어요. 탁 쳤는데 한 방 맞고 그대로 뒤로 떨어진 거예요. 꿈의 상황과 똑같이 말이죠.
지미 도일은요, 꿈에서와 같이 8라운드에서 로빈슨의 주먹을 턱에 맞으면서 바로 쓰러졌고요. 결국에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모든 게 꿈과 일치했던 거예요. 결국 로빈슨은요,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까지 섰습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하지만 이 로빈슨은요, 이 일로 인해서 평생 괴로움에 시달리게 돼요. 내가 그날 그냥 경기를 안 치렀으면, 그냥 취소했으면 지미 도일은 안 죽었을 거라고. 내가 죽을 걸 알았으면서도 나는 경기를 치른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죽인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자책하면서 괴로워한 거예요. 상대 선수가 사망하기 전 똑같은 꿈을 꿨다는 슈가레이 로빈슨. 이 로빈슨은요, 지미 도일의 죽음에 대한 충격으로 8개월 동안이나 전혀 경기를 치르지 못했대요. 혹시나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봐 이제 두려웠던 거예요. 지미 도일에 대한 죄책감으로 그의 어머니한테 이 로빈슨이 집도 마련을 해줬다고 하고요. 이 사건 이후에 10년 동안이나 자신이 펼친 경기 상금의 일부를요, 지미 도일의 어머니에게 전했다고 해요. 이 슈가레이 로빈슨의 꿈,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가지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선수 예지몽 꾼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슈가레이 로빈슨의 사례는요, 예지몽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꼽힌다고 합니다. 여기서 예지몽이라고 하면요, 현실에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꿈속에서 미리 보게 되는 꿈으로 다른 꿈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고 이제 이 예지몽을 꾼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강렬하게 남아있는 꿈이다. 그 꿈이 끝날 때 정말 말 그대로 눈이 바로 딱 떠지면서 꿈의 내용이 세세하고 상세하게 기억이 난다고 해요. 예지몽이라는 것에 대해서 늘 그 진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과연 예지몽이 신빙성이 있는가? 그냥 허구일 뿐인가? 예지몽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요, 1750년대에 미국의 옥스퍼드시의 부유한 무역상이었던 로버트 모리스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라고 해요. 제일 오래된 예지몽에 대한 사례. 이 로버트 모리스는요, 어느 날 자기의 새로운 상선에 탑승했다가 선원의 실수로 대포에 맞아서 죽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상선이라고 하면 배죠. 자기의 새로운 배가 있어. 그래서 꿈에서 이 배를 타야지 하고 탔어. 그랬는데 그 배를 탔다가 선원의 실수로 이렇게 쏴진 대포에 잘못 맞아 죽는 꿈. 당시에 이 꿈이 너무 생생하니까 꿈을 깨고 나서요, 지인들이나 가족들한테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나 오늘 이상한 꿈 꿨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꿈속에서 보았던 새로운 상선, 이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것을 보게 된 이 모리스는요, 꿈에서 본 그 상선에 탑승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탑승을 딱 했는데 뭔가 불길한 느낌이 싹 든 거예요. 아무래도 꿈에서가 자기가 죽는, 이 상선에 탔다가 자기가 죽는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상선이 또 되어져 있고 실제로 자기가 또 그 상선에 탔으니까 얼마나 찝찝해요. 아씨, 내가 이거 탔다가 죽는 꿈 꿨는데 괜히 이거 또 똑같이 탔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모리스는요, 나 찝찝하다, 그냥 이 배에서 내릴래 하면서 배에서 황급하게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요, 꿈속에서처럼 선원의 실수로 대포가 발사가 됐고요, 모리스는 그 대포에 맞아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렸는데 자기가 내린 그 배의 선원이 대포를 잘못해서 팍 쏘면서 맞아 죽은 거예요. 꿈이 현실이 된 거죠. 이 밖에도 예지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 중에 하나가 자신의 죽음을 먼저 자기가 꿈속에서 예지몽으로 꾼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례의 대표적인 사례의 주인공은 우리가 모두 아는 에이브리엄 링컨. 이 링컨의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이 링컨이 예지몽을 꿨다라는 거.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링컨은요 1865년대 괴한이 쏜 총에 맞아가지고 사망을 했는데, 사망을 하기 딱 2주 전에요, 이 링컨이 이상한 꿈을 하나 꿨다고 합니다. 2주 전에. 꿈에서 이 링컨은요 자신의 몸이 죽은 듯 고요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대요. 되게 뭔가 몸이 좀 가벼운 것 같고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백악관 아래층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끌리듯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니까 한 방에 수의로 덮인 시신이 한 구 있었고요. 그리고 그 시신 주변에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막 슬피 울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이 링컨이요 그곳에 서 있었던 한 경호원한테 지금 누가 죽은 거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경호원이 대통령이 암살되셨다고 이렇게 말을 했대요.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아, 대통령이 암살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꾸고 딱 2주 뒤에 이 링컨과 영부인은요 당시 워싱턴 DC에 있는 포드 극장이라는 곳에 가서 연극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괴한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게 돼요. 이 링컨은요 꿈속에서 자신의 장례식을 미리 목격을 한 거예요. 당시에 이 링컨의 꿈속에서 목격한 장례식이 열린 곳, 이 열린 곳은요 백악관의 이스트룸이라는 곳이었대요. 꿈속에서 시신이 안치되어 있었던 곳, 이스트룸. 그런데 실제로 이 링컨의 시신은요 꿈에서 본 그곳 백악관 이스트룸에 안치가 됐다고 합니다. 똑같이 이곳에 수의를 입고 링컨이 누워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서서 울고 있고, 꿈을 꿨던 그것과 똑같이 실현이 된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미리 본 예지몽. 일부 사람들은요 그냥 심리적인 거다, 짜맞추기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지몽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많다고 해요. 최근 실시된 조사들을 보면 꿈에서 미래를 본 적이 있다, 나는 예지몽을 믿는다 라고 이제 한 사람들이 총응답자 중에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꿈에서 미래를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링컨 같은 사례의 경우에는요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링컨이 원래 암살 협박에 늘 시달리고 있었대요. 실제로 이 암살범이 쏜 총이 링컨의 모자를 뚫고 지나간 일이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링컨은 더더욱 죽음, 암살에 대한 공포가 심했겠죠. 내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암살범이 나를 맞추려고 탁 총을 쐈는데 내 모자를 뚫고 지나갔으니까 얼마나 공포가 심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꾼 자기의 장례식을 치르는 꿈. 어떻게 보면 당시 심리를 반영해서 꾼 꿈 같기도 해요. 어느 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가 큰 수술 후에 배변 호스를 연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배변 호스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고 이 남성이 엄청 힘들어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의 꿈 내용이요 거의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몸에 호스를 연결하거나 자신의 몸에 호스를 빼거나 다른 사람의 몸에 투명관을 연결하거나 이런 식의 꿈이었대요. 과학자들은요 본인들 각자의 심리 불안이 꿈에 반영이 되는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로빈슨의 꿈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예 지미 도일이 죽는 그런 꿈을 아예 꾼 거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죽었잖아요. 이 로빈슨이 평소에 계속 상대 선수가 내 주먹을 맞고 죽을까봐 계속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걸까?
로빈슨의 사례처럼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예지몽들도 많습니다.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1914년도에 캐나다 세인트 로렌스 강에서 여객선 하나가 1477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싣고 영국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뿌옇게 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앞이 안 보이다 보니까 노르웨이 화물선과 충돌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객선은요, 바로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여객선이 침몰을 하던 그 순간에요, 다른 지역에 있었던 영국의 한 무대 감독을 하는 남자가 자신의 친구가 죽은 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자기 친구가 죽은 아버지를 따라서 걸어가고 있는 꿈. 그리고 그 꿈속의 친구가 자기 아내와 이 해당 여객선을 타고 있는 그 친구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아무래도 이제 침몰을 했다 보니까 그 친구와 아내는 사망을 했습니다. 친구의 죽음을 꿈속에서 미리 꿨던 걸까요? 그리고 2006년도에요. 미국 LA의 조지라는 한 남성분이요. 꿈에서 2006년도에 꿈에서 자기와 그리고 자기의 친구가 파란 색깔 포드차에 치여서 죽는 꿈을 꿨대요. 2006년도에. 그리고 1년 정도가 더 지나서 2007년 정도 딱 됐을 때 꿈에서 나왔던 그 친구와 조지라는 남성이 횡단보도 앞에 딱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딱 서 있다가 초록불로 딱 바뀐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면 되잖아. 초록불로 바뀌었으니까. 근데 이 조지라는 남성이 뭔가 굉장히 느낌이 불길했대요. 그래서 바로 평소 같으면 바로 그냥 바뀌었으니까 걸어갔을 텐데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야, 왜 안 걸어와? 그러니까 야, 너 일로 걸어와 이러니까 이 조지라는 친구가 야, 너 잠깐 나랑 같이 있자. 너 아직 건너지 마. 아직 건너지 마. 그래서 친구를 딱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요, 갑자기 이 파란 색깔 포드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면서 이 본인 두 남성 앞을 쌩하니 지나갔대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 조지 남성은요, 1년 전에 꾼 이 꿈이 딱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싹 돋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냥 초록불로 바뀌자마자 횡단보도로 지나갔다면 저 파란 색깔 포드가 우리 둘을 바로 치었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1년 전에 꾼 꿈처럼 그 자리에서 죽었을 수 있겠구나. 여러분 혹시 영화 데스티네이션 아시나요? 이 데스티네이션 시리즈가 굉장히 많죠. 그 중에서 이 원의 내용이 비행기의 사고를 미리 예언한 남자가 나오고요. 여잔가 하여튼 남자가 나오고 그 비행기 사고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영화예요. 실제로 이 영화 속 내용처럼 비행기 사고에 대한 꿈을 꾼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1979년 당시에 23살이었던 데이비드 부스라는 남성은요, 아메리칸 항공 191편 비행기가 추락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바로 비행기 업체와 여러 군데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 운행하지 말라고, 비행기가 추락을 할 것 같다고, 내가 그런 꿈을 꿨다고. 하지만 당연히 이 말 모두 다 무시를 했고요. 이 아메리칸 항공 191편은 추락을 했습니다. 전원 사망.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모델이었던 리바 스틴캠프라는 한 여성분이 있어요. 이 여성분은요, 2013년도에 교제하던 오스카라는 남성의 집에서 총으로 사살됐습니다. 총에 맞아 사망했어요. 그런데 이 리바 여성이요, 어렸을 적부터 이상한 꿈을 꾸고 나면은 항상 그림으로 남겼대요.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그런데 당시 이 리바 여성이 14살 때 그린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의 그림이요, 총을 든 남자가 자신을 노리고 있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총에 맞아 사망했죠. 지금 말씀드린 모든 이야기가 그냥 우연이었던 걸까요? 그냥 심리적인 게 반영이 된 걸까? 이 예지몽이라고 하는 게 참으로 미스테리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날을 보는 그런 예지몽을 저는 꿔본 적은 없어요. 솔직히 꿈을 아예 꾸지 않고 그냥 자는 게 제일 좋대요. 꿈을 꾸는 그 순간도 되게 거의 반 신경이 살아있는 것처럼 약간 그렇다 하더라고요. 정신이 좀 깨어있는 상태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피곤한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아예 꿈을 안 꾸는 게 제일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두들 피곤하게 꿈은 꾸지 마시고 그냥 편히 잠을 주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굿잠. 그래서 오늘은 예지몽에 대한 몇 가지 사례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예지몽 꾸신 분 있어요? 큰 고모 돌아가시는 꿈 꿨는데 이틀 뒤에 돌아가심. 아 진짜요? 큰 고모 돌아가시는 꿈 꿨는데 이틀 뒤에 돌아가심. 내 예지몽은 식구나 나라에 일 생기면 꿔요. 진짜? 어떤 예지몽을 꾸면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으면 어떡하죠? 예지몽을 꾸면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죠. 어떻게는 그 상황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피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포드 남성, 그 포드차에 치일 뻔한 남성, 원래 치였다면 사망인데 피했잖아요. 맞아, 대표적으로 맞아요. 예지몽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돌아가시는 꿈 꿨는데 며칠 뒤에 돌아가셨다, 이런 것도 예지몽이지. 맞아. 광주혁명도 꿈으로 꿨어요. 진짜? 근데 그 예지몽이라는 게 어떤 일을 하다가 갑자기 하고 저번에도 이런 적 있었는데 라고 느끼는 게 예지몽인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지몽이라는 거는요, 강렬하게 남는데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이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조금 남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강렬하게 머릿속에 남는데요. 확실히 일반 꿈과는 달랐다라는 느낌이 딱 든다 하더라고. 일주일 이상 계속 꾸면 예지몽이에요. 맞아, 연달아 꾸시는 분들도 있어요. 연달아 꾸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 딱 이제 지미 도일이나 로빈슨이나 링컨처럼 일회성으로 껐는데 뭔가 딱 이상한 느낌을 받은 경우. 저는 엘리베이터 설치 기사인데 같이 일하는 선배 죽는 예지몽이 현실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 그 포드 차나 아니면 그 모델 보면은 몇 년 전의 일이에요. 몇 년, 1년 전 또 더 된 그런 건데도 기억이 딱 나는 거야. 평상시에 잊고 있다가 그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꿈에 대해서 다시 선명하게 떠오르는? 꿈에서 새로운 곳인데 피아노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골프로 대학 가려고 했는데 음악가로 대학 가게 됐는데 거기 피아노실이었어요. 꿈에서 피아노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골프로 대학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음악가로 대학을 가게 됐어요. 근데 꿈에서 봤던 피아노실이 내가 간 음악가 그 피아노실. 대학 가기 전에 미리 그 대학을 가본 거네? 대박이네. 제 예지몽은 14살 땐가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 것인지 꿨었고, 13살의 꿈은 인생 스승을 만나게 될 것임을 꿨었고, 현실이 됐었어. 진짜요? 진짜? 예지몽은 존재합니다. 로또 번호 꿈을 꾼 적이 있는데 기억이 다 안 나서 대충 샀다가 후회한 적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꿈에서 조상이 나와가지고 번호를 불러줬다. 번호를 불러줘서 그거를 이제 했는데 로또가 됐다. 저는 예지몽을 꿔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꿈 자체를 잘 안 꿔요. 꿈을 진짜 많이 그렇게 꾸는 편은 아니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는 예지몽이었는데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뭐 그냥 그런 것도 있겠지. 근데 사람의 촉이라는 게 이상한 꿈은요, 깨고 나서도 조금 찝찝하니 좀 그런 게 남긴 해. 그냥 일반 꿈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지, 뭔가 딱 깼을 때 뭔가 이상하고 그 느낌이 딱 오잖아. 이상한 꿈은 어떤 건지 아시죠? 이상한 꿈 꿨어. 딱 깨고 나서도 뭔가
그 꿈이 좀 뭔가 예사롭지 않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꿈들이 있어. 근데 예지몽을 꾼다라는 건 내 영혼이 뭐 미래를 갔다 오는 걸까? 예지몽이라는 건 또 어떻게 꾸는 걸까요? 내 몸은 이곳에서 자고 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봐서 꾸는 걸까? 그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내 정신이 미래를 갔다 오는 걸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3일 전에도 꿈 꿨는데 믿기 힘들었고 점집 갔었는데 아버지 오래 사신다라고 했는데 그 점집이 잘못됐네. 어릴 적인데 예지몽은 아닌데 귀신 꿈을 꿨는데 깨고 나서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게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지. 솔직히 우리가 확인이 된 어떠한 미래를 보는 꿈을 예지몽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딱 했잖아요. 근데 꿈이라는 게 종류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예지몽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미래를 예언하는 꿈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내 전생을 보는 꿈이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본인의 전생인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마땅한 단어가 없어. 근데 기억은 그걸 꾼 사람은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는 거지. 근데 뭐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 전생을 내가 꿈에서 본 꿈인 거야. 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꾼 사람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마땅한 단어도 없고 이게 내 전생인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기억 속에 남는데 그냥 뭐 그냥 개꿈인가 보다. 근데 기억은 남네. 약간 이런 꿈. 맞아요. 주세리노에 대해서 제가 미스테리로 다룬 게 있어요. 예언가죠, 주세리노. 그래서 주세리노는 약간 예언가, 미래 예언, 그치, 그것도 예지몽이지. 꿈으로 꾸니까. 모미지 유튜브에 미래 예언이라고 치면 이제 여러 예언가들이 좀 몇 명 나오거든요. 거기 주세리노를 다뤘던 게 있습니다. 맞아요.